가자. 뭐라고? 증분이라고 하는 애를 델타로 표현한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정석 교재나 아니면 여기 있는 정석 교재나 이 책에서 보시면 그 계획문 15번 내용입니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정석 교재로 보시면 43페이지 내용이에요. 곡선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자, 거기 있는 43페이지에 정석이, 기본 정석 나와 있는 거 2번 한번 보시면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 그러니까 기하학적 그래프로서 어떻게 보는지를 보시면 평균 변화율은 곡선 y는 fx 위에 x좌표가 a인 점과 a 더하기 델타 x인 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요 그래프의 두 점 중에서 요 B라는 점, A 더하기 B라는 점을요, A에 하나없이 계속 점점 한번 붙여서 그때의 기울기를 한번 좀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만약에 B가 한 요 정도쯤 오게 되면 기울기가 요렇게, 직선이 요렇게, B가 요 정도 오게 되면 기울기가 이렇게, 계속 기울기가 변하다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면 결국엔 뭐와 비슷하게 될까요? 그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와 순간 기울기가 같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애를 볼 건데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애가 순간 화율은 뭐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애를 볼 건데 얘 문제가 있어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그 점에서의 그 기울기를 보려고 하는데 그 점에서의 그 점과 점을, 근데 문제가 그거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결국엔 기울기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두 점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서 하나의 점으로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걔랑 가장 유사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극한을 이용하는 겁니다. 극한을 이용해서 요 점 바로 옆에 있는 이 점 사이에,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결국에는 그게 바로 뭐가 될 거다? 그 점에서의 기울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잡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얘는 뭐가 붙어야 돼? 당연히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B라는 애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B는 변수로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B 대신에 X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극한 값이 X라는 애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다.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 b 빼기 a라고 하는 게 x 증분이라고 해서 델타 x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 델타 x라고 하는 값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어떻게 돼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a라고 하는 애는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나요? 0에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x-a라고 하는 애를 증분 델타 x라고 한다면 얘를
바꿔서 써줄 수도 있게 될 겁니다. 리미트 x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계산해 주시면 이제 뒤에 건 똑같아요. 델타 x 분의 f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를 보는 거냐면, 자, 요거 한번 주목하세요. 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얘는 A라는 점에서의 요것만, 요 놈이랑 똑같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어떤 별이라는 x가 별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본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리미트 x가 별로 갈 때에 x 별분의 fx 마이너스 f 별이 되겠죠.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분의 델타 x 분의 f 별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f 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저 델타 x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 변수죠. 별은 상수죠. 상수예요. 정해진 그 점이라고 하는 상수잖아요. 그럼 델타 x 대신에 리미트,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요런 것도 가능한 역삼. 별 다음에 또 다른 도형 뭐 있지? 우리 초등학교 때 써먹었던 도형들 뭐가 있었죠? 네모, 세모, 네모가 0으로 갈 때 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써주면 돼요? 네모분의 f 별 더하기 네모 빼기 f 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뭔 말이야? 얘는 이 두 개를 세트로 같이 얘랑 똑같이 가져가면 되는 거고, 얘는 앞에 뒤에 나오는 별표라고 하는 건 뭐다? 상수로서 그 점에서의 그 이제 변화율이라는 걸 보기 위한 거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애는 F'A라고 썼었죠. 그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죠. 그죠? 그럼 얘는 F'별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될 것이다 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그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얘는 무슨 값? 극한 값이에요. 중요한 건. 그러면은 이게 A에서의 정확한 기울기 아니면 그 극한 값이 되는 거야, 변화율. 극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 값이 아니라 그 값에 가는 극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이제 다른 말로 우리는 얘를 자꾸 5글자 너무 길어. 한 글자만 줄여보자. 4글자로 해서 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미분계수라고 부르고요. 방금 전에 우리 정석에서 봤다시피 기하학적인 해석으로 따졌을 때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에서 극한 값을 붙이면 그 점이 점점 붙다 보면 결국엔 뭘 나타내게 될까? 이 점, 어디? x는 a라는 접선의 다시 정확하게 써드릴게요. 접점의 x 좌표가 뭐일 때? a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되시겠습니다.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F'A가 뭐라고요? 자, 다시. 접선의 기울기. 6글자네요. 길어. 줄여봐. 5글자로 뭐라고요? 순간 변화율. 더 줄여봐. 4글자로 뭐라고요? 미분계수. 이렇게 되는 거. 얘네들 다 같은 애들이라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제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델타라는 기호 대신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걸 벌써부터 요제는 설명했네요. 얘는 네 그냥 보고만 넘어가세요. 일단은 저기 뭐야 정석교재를 보시면요. 몇 페이지? 44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dydx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건 뒤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f'A 또는 y'x는 A 또는 dydx, x는 A 이런 식으로 나타낸대요. 뒤에 있는 두 가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가운데 거는 뭐 가끔 쓰긴 하는데 요건 고를 때 쓰는 건 아니고요. 가장 앞에 있는 걸 많이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런 거 봐주시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미분, 46페이지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46페이지에서 읽어보시면 그건 무슨 말인지 일단 뭐 정석은 말이 너무 어려워서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고 리미트 x는 a가 존재하며 fx라고 할 때 연속이라고 한다고 공부했었습니다. 그 연속일 때에 저 리미트 x는 a가 x-a보다 fx-fa가 존재하면 극한값을 미분계수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는 게 무슨 말이랑 똑같다고요? 미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무슨 값이라고 했었죠? 극한값이라고 했었어요. 미분계수라고 하는 건 극한값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였죠? 그쵸.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한다 라는 뜻인데요. 교과서상에는 없는 표현인데 쓰는 표현이에요. 교과서상에는 안 나와요. 뭐냐면 좌극한, 우극한처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고 그 다음에 뭐 함수가 뭐 하면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는 x, 저 fx라고 하는 애는 fx는 뭐에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다를 때도 있나요? 미분계수라고 하는 애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는데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양쪽이 서로 다를 수도 있나? 어떤 경우에? 안? 응. 뾰족하면. 그죠? 뾰족할 때. 즉 뭐야? 꺾일 때. 그죠? 꺾일 때. 자, 좀 직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거요. 예를 들어 요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요 점 A에서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요 점 A에서부터 여기 좌미분계수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지면 이렇게 요렇게 점점 가다가 결국엔
이 라인에 거의 비슷해져요. 아, 요 라인 아니구나. 요렇게. 요 라인에 좀 가까워져요. 그죠? 이게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미분계수 같은 경우에는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계속 구해나가다 보면은 이쪽으로 해서의 접선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은 요렇게 두 접선, 왼쪽에서 봤을 때랑 오른쪽에서 봤을 때랑 접선의 기울기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요?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분 불가능하다는 뭐라고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지 않을 때, 혹은 그 값에서 연속이 아닐 때, 그럴 때는 네,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짠. 됐을까나? 예. 3-1번 넘어갈게요. 개념. 그 기본 3-1번 문제는요, 제가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저 3번 때문에 풀긴 해야겠다. (3-1번) 한번 문제 보시면 fx라고 하는 애가 뭐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d요. 여기서 점 a와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1번. 뭐라고? 평균 변화율 델타 x 분의 델타 y라고 하는 애는 뭐이? b 빼기 a 분의 fb 빼기 fa. 그죠? 계산해 주신다면 b 빼기 a분의 뭐냐? 저거 b제곱 더하기 3b 더하기 4에서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4를 뺄 거고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3a제곱 ab b-a b-a 곱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3으로 정리가 돼요. 제가 중간과정 생략 날렸어요. 그래서 약분 가능하죠. 어차피 b는 a가 아니니까. 그래서 따라서 기울기는 b 더하기 a 뭐 더하기 3이다. 뭐 a 더하기 b 더하기 3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2번. 만약에 이때 평균 변화율 2번은 넘어갈게요. 자, 3번. 2번은 뭐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자, x는 c에서의 미분계수와 1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같다. 미분계수는 뭐라고? 리미트 x가 c로 갈 때 x-c분의 fx-fc 대입하면 뭐야? 얘도 아까랑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식 나와요? 리미트 x가 c로 갈 때 x 더하기 c 더하기 3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요거는 얼마? 2c 더하기 3입니다. 얘가 2c 더하기 3이라고 하는 2c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그 값이 a 더하기 b 더하기 3이라고 한다면 결국엔 c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되겠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다.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는 뭔데요? 얘는 뭔데? a와 b의 중점이 되죠. 평균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2차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겨먹은 어떤 식에서 두 점과 점 사이의 평균 기울기는 와 똑같은 순간 변화율을 가지는 애는 똑같은 접선에서 순간 변화율을 가지는 애, 요 점은 결국엔 누구더라? A와 B의 중점이더라 라고 하는 것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참고만 하세요. 요 말 하려고 제가 지금 3-1번 풀었고요.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그 도형들을 이용해서 저기 있는 저 3-2번에 있는 몇 문제만 좀 풀고 넘어갈게요. 자,
극한의 성질 3-2번 같은 경우에 문제 F'1이라고 하는 값이 이래요. A군요. 죄송합니다. A는 이래요. 이때 뭘 구하래? 1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더하기 3H 마이너스 FA를 구하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있는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세트로 통으로 아무 문자로나 바꿔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H.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H를 많이 써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대요. 까마득한 옛날부터 암묵적으로 미세한 굉장히 작은 숫자를 표현할 때 H라는 문자를 쓰기로 했어요. 쓰고 있었어요. H가 무슨 뜻이냐? 뜻이 없어요. 뜻조차 없어요. 그냥 쓰다 보니 옛날 사람들이 쓰던데 하고 그럼 그 옛날 사람들이 알려주다 보니까 그게 대를 이어서 그냥 H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뭐 하라고 했죠? 양쪽 끝끼리 서로 같을 때 얘가 F'A가 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변수들이 다 같아야 된다고. 덩어리들이 같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보아하니 3H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H가 돼 있네. 모양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기 위해서 1을 곱해줍니다. 3분의 3을 곱해줍니다. 곱할 때는, 그러니까 식을 바꿀 때는 항상 언제나 1을 곱하거나 0을 더합니다. 그래서 1을 곱합니다. 선생님, 그럼 얘도 3H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3H로 바꾸든 H로 그냥 쓰든 어쨌든 둘 다 0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이거 상관없죠. 그렇게 바꿔주면 누가 F'A예요? 앞에 있는 요 놈이 F'A예요. 그래서 얘는 뭐? F'A에다가 3배를 해준 값이 될 테니 6이라는 값이 나오겠군요가 되는 거죠. 그럼 3번 한번 볼게요. 3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h분의 fa 더하기 3h 마이너스 fa 더하기 h 제곱이래요.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모양은 뭐라고? a 더하기 변수 빼기 a라고 하는 그 뭐가 필요해요. 그럼 뒤에 뭐가 없는 거야? 빼기 fa가 없는 상태야. 그럼 식을 쪼개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더하기 3h 분의 h 빼기 fa 더하기 h 제곱으로 쪼개요. 그 다음 뒤에다가 마이너스 fa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뺀 만큼 더해야 되는데 h분의 fa를 뺐으니까 h분의 fa 더해줄 수 있죠. 여기도 f, 마이너스 fa 똑같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복습. 몇 배? 3배. 그리고 얼마? 곱하기 3. 그럼 여기는 얼마? F'A 곱하기 3. 뒤에 건요. 여기다가도 H, 여기다가도 H. 그러면 얘는요. 빼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곱하기 F'A거든요. 이만큼이 F'A니까 F'A에다가 H 요거 아직 극한 안 났어요. 얘는 얘 얼마인데요?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0이 돼요. 그래서 답은 얼마죠? 6이요.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헷갈려? 지금 붕 헷갈리는 눈인데 괜찮아요? 뒤에 있는 h는 변수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극한을 취해줘야 돼서 걔가 0으로 갔으니까 0 곱하기 2는 0이에요.
어, 3-3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응용이 가능해요. 뭐가 반드시 뭘 하라고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고 F 앞에 거 빼기 F 뒤에 거라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3-3번에 1번 보시면 fx-f1이 보이면 분모도 뭐여야 돼? x-1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무슨 말이 헷갈리면 한 번만 보여줄게요. 지금 3-3번에 1번만 해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를 한 상태라면 뒤에 있는 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도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된다고? 인수분해를 해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랑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줘야만 해요. 그럼 얘는 결국 앞덩어리가 얼마니까? F'1이니까 F'1이고 뒤에다가는 X에 1 대입해도 괜찮죠?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답은 얼마? 2분의 3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4번 같은 경우에 이 더러운 식은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X제곱 F1 빼기 fx제곱을 x-1이요. 뭐 하면 좋을까? 일단 얘는 극한을 취해야 되는, 극한으로 가야 되는데요. 리미트 x가 1로 가야 되는데요. 0 집어넣으면 뭐 다 0일 겁니다. 1, f1은, 네. 뭐가 필요해? 얘도 쪼개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f1 빼기 x-1분의 fx제곱 뒤에다가 얼마 붙여봐? 마이너스 f1 붙여봐. 여기도 마이너스 f1 붙여봐.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애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요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f1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식도 아까 제곱 이거는 x 플러스 1을 다 곱해줘야 되겠죠. 분자분모에. 그럼 여기 빼기 x 플러스 1에 빼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곱하기 f 프라임 1이 될 거예요. 대입 2 곱하기 4 빼기 2 곱하기 3 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제가 안 썼지만 F1은 4였고요. F 프라임 1은 3이었어요. 그러면 오케이? 3-4번 같은 경우는 말이 무슨 말인지만 잡고 갑시다. 미분 가능성이래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래요. 연속성이라는 건 뭐야?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함수값이 존재하면 그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럼 지금 1번 보시면 극한값이 존재하고 0으로 가요. 함수값이 존재하고 0이에요. 그 값이 서로 같아요. 연속이에요. 그죠? 여기도 2번도 극한값이 존재해요. 3으로 가요. 그죠? 함수값도 존재해요. 3으로 가요. 얘 둘 다 연속이에요. 근데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라 라고 하면 뭐예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구해봅니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하는 걸 절대값이 들어가면 일단 뾰족해요. 절대값이 들어가면 보통은 뾰족해요.
그러면 x, fx, x 절대값 x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얘가 fx라고 한다면 자, 좌미분계수 x가 0의 오른쪽, 우미분계수군요. 죄송해요. 우미분계수. 그러면 뭐요 이거? x 빼기 0 분의 fx 마이너스 f0. 근데 0보다 크니까 양수가 될 거고요. 양수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0분의 x라서요. 이거 0입니다. 좌미분계수 같은 경우에는 x가 0의 왼쪽에서부터 왼쪽을 본다면 얘는 이번에는 음수기 때문에 x분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얘도 0이에요. 0, 0.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으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네요.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값도 달라져서 얘는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다가 옮겨놓고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건 무슨 표현?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는 무슨 표현? 이거는 무슨 표현? 좌미분계수와 근데 이 좌미분계수 여기까지는 아는가요? 여기 미분 가능하다는 건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연속이다 까지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연속이다라는 거를 풀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고요. 그리고 함수가 연속이어야 돼요. 이 조건을 말합니다. 그죠? 미분 가능하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연속이다. 그리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건 뭔 말이라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왜? 극한이니까. 자, 이미 배우신 당신은 아시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매우 귀찮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뭐요? 극한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미분 계수를 구하는 방법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라고? 극한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0분의 0꼴을 만들어서 정리해서 푸는 게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인데요. 자, 어느 대학교 교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수는 보통 대체로 대학원생이 노예죠. 이런 표현 좀 너무 과격한가? 교수님이 어떤 수학 교수의 조교가 되었어요. 대학원생이 되었어요. 교수님이 나한테 요걸 시킵니다. fx가 x제곱일 때 f'1 구해와. 어떻게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더하기 h 마이너스 마이너스 f1 하면 되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h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합차꼴로 풀어주신다면 얘는 더하면 2 더하기 h, 빼면 h라서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약분, 0분의 0 약분하고, 그죠? 0분의 0 약분하고 h에다 0 집어 넣어서 마무리를 하면 2가 되는구나. 자, 하지만 우리는
교수님은 이 풀이 과정을 봐주지 않아요. 자, F' 1이 얼마래? 아, 2라고 구해왔습니다, 교수님. 그래? 그러면 2 구해와. 대체 이 짓거리를 왜 하냐 싶으면서도, 자,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 더하기 h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해서 더하면 4 더하기 h 빼면 h. 오케이. 그럼 또 지워서 이거 0으로 가니까 4입니다. 아, 이거 얘 4 나왔습니다, 교수님. 그래? 3도 구해봐. 싸우자는 건가? 이 인간 나랑 뭐 하자는 거지? 그래서 또 막 구했어요. 또 하나만 하요. 그래. 욕은 하지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더하면 6 더하기 h가 되고 또 빼면 h가 되고 또 약분해서 또 계산하시면 6이 되네요. 아, 점점 막 귀찮아지는 거를 보이시나요? 그래? 그럼 4도 해볼래? 이놈 새끼가? 보니까요, 4 더하기 4니까 8 더하기 h에다가 h 곱해서 약분하고 나면 8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결과값밖에 안 봐, 교수님이. 야, 점점 빨라지는데, 좋아. 그럼 F5도 해봐. F'5도 해봐. 사람이라면 더 이상 하기 싫어서 뭘 하게 되나요? 규칙이 보여야 될 텐데. 그죠? 규칙을 딱 보고 나면은, 혹시나 설마 하는 생각으로 10 이러고서 딱 냈더니 맞아 그거야. 그러면은 F 프라임 이번엔 10이라는 걸 풀어봐 라고 하는 걸 딱 보자마자 20입니다 교수님 라고 딱 얘기하면은 오씨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F 프라임 A라고 하는 건 X는 A라고 하는 애의 에서의 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게 되는데요. 그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F'A와 A 사이에 뭐가 있더라? 관계가 있더라. 그치? 어떠한 관계가 있더라. 뭐와 뭐에? 그 미분계수와 X값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더라. 우리 X와 Y 사이에 관계식이 존재하는 걸 함수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했다면 Y는 fx라고 하는 이 식을 함수라고 할 때 뭐가 있냐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10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2A 나오는 거 알 수도 있고요. F 프라임 X를 집어넣으면 2X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X라고 하는 그 값과 미분계수들을 써놓은 식 자체가 2X로 나타낸다면 요 2X만 있으면 이제 뭘 할 수 있어?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그냥 바로바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관계식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미분계수와 x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 fx라는 원래 함수에서부터 유도된 함수라고 하여서 유도되다가 영어로 뜻이 뭐죠? 영어로 뭐예요?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그러면 혹시 수능 영어 좀 외우셨습니까? 아직 수능 영어 좀 공부하셨어요? 수능 영어 단어 같은 거? 단어가 따로 있냐고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건요. 수능 영어 공부 좀 하셨냐고요? 그 단어를 따로 외우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영어를? 왜냐면 중학교 수준에 있는 영어 단어,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 수능 단어의 영어 단어, 토익 수준의 영어 단어가 달라요. 수업 시간에 응. 처음 시작할 때나 먼저 끝날 때쯤에 시간 보는 느낌은 그 비슷한.
그래서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수능이라고 해야 되나 토익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보험의 파생 상품 같은 뜻으로 그 디퍼런셜 그 디퍼런셜 상품을 디퍼런셜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 상품이 프로덕트니까 뭐 그런 식으로 디퍼런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여기서도 똑같이요. 함수가 영어로 function이거든요. 어? 어? 고마워요. function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기능이라는 뜻을 가지잖아요, 사실은. 수학으로 따질 때 함수라고 하듯이 그 기능, function에 대해서 유도된 함수다라고 해서 differential function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유도된 함수에서 유와 된자를 빼고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함수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요? 미분계수와 x 사이의 관계가 바로 도함수예요. 자, 거기 기본 정석 몇 페이지야?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닌가? y는 fx에 대하여 여기 몇 페이지야? 52페이지까지 넘어갔어요. 52페이지 내용의 가운데 보시면 이 가운데식 자체가 뭐야? 미분계수죠. 근데 그 미분계수의 그 x 여기 상수로 가던 a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x를 집어넣은 거야. 그지? 그래서 x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한 식을 이제 도함수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도함수는 자 f'1이 2이다라는 뜻은 1일 때 정확하게 2라는 뜻이야? 아니면 1로 가는 극한값이 2라는 뜻이야? 그쵸. 왜냐면 미분계수는 극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F'이라고 하는 그 미분계수 자체가 그러면 얘는 1로 가는 극한, 1의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2로 갑니다 라고 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럼 도함수는 함수 형태를 띄었지만 예를 들면 얘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따지자면 정확하게 이 식이 얘가 다시 A를 넣으면 A에 대한 함수라고 해서 A를 넣으면 A가 어떤 특정한 값이 튀어나와요예요? 아니면 A를 향할 때 특정한 값을 향해 갑니다예요? 향해 갑니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도함수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따지자면 뭐예요? 극한이에요.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함수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요? 어떤 y는 그 어떠한 다시 새로운 함수가 f'x가 존재할 때 이 y는 f'x를 뭐라고 부른다? 도함수라고 부를 거다. 그지? 뭐라고? y는 하고 돼서 나와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함수예요, 도함수. 그럼 그 도함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도함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제 보통 y 프라임 또는 f 프라임 x 또는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미분이라고 해요.
미분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미분한다는 게 뭐라고요?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미분한다라고 하는 건 한글식 표현이고 한글말이고 영어로 표현하면은 기호로 표현하면은 얘는 뭘 하냐면 fx를 미분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fx를 미분한다 dx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분수꼴로 나타내 있지만 이건 요 전체가 덩어리로서 기능을 하는 애고 읽을 땐 항상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dx분의 dy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d, dx, fx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 또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하는 거. 요걸 해석하면 뭐라고요? fx라는 식을 x에 대하여 미분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럼 얘는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야? y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라는 뜻이 될 거라고요. 그 델타랑은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도함수의 기하학적인 의미 fx의 도함수 f'x는 y는 fx의 그래프 위에 x좌표가 x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뭐 a 대신에 x를 집어넣었구나. 그럼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오케이 도함수의 정의까지 알았어 이제 우리 이거 이제 할 수 있어. 얘 위에다가 적을게. 이거 d dx fx 또는 dy dx 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미분한다 라고 하는 애가 도함수를 구한다인데 그 도함수를 사람들이 그때그때 극한을 취해서 그래 결국에는 극한을 이용해서 x를 구해야 되는 거는 식을 구해야 되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귀찮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규칙을 찾아서 그거조차 규칙을 찾아서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만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x라고 하는 애가 fx가 x일 때 요거 f 프라임 x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에서 도함수를 구할 때는요. 우리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를 사용할 수 없어요. x가 x로 가요.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델타 혹은 h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식을 써준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h인데요. 요거 계산하시면 h가 아니라 fx인데요. 요 x 더하기 h 빼기 x분의 h가 돼서 약분하고 계산해 주시면 1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 fx가 두 번째 fx가 x제곱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얘도 똑같아요. 리미트 계산을 중간 과정을 제가 날려먹고 보시면 x 더하기 h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요거 전개하면 돼요. 요거 전개하거나 아니면 이거 합차를 빼시면 x 더하기 h 마이너스 x 차 곱하기 합 x 더하기 h 플러스 x 분의 h가 될 것이고 약분 해주고 계산해 주신다면 얼마? 2x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해요. 그럼 혹시 이거 할 줄 아세요?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은 인수분해 가능합니까? a-b 곱하기 a의 n-1제곱 더하기 a n-2제곱 오 알고 계시네요. 좋아요. a의 n-3제곱 b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어디까지? b의 n-1제곱까지 계산하잖아요.
이거대로 한번 생각한다면 fx라고 하는 애가 x 세제곱이라고 할 때 f 프라임 x라고 하는 애는 똑같이 극한값 h가 0으로 갈 때 x 더하기 h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될 거고 요식은 뭐야? 앞에 거 곱하기 x 더하기 h의 제곱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h x 더하기 x 제곱 요딴 식으로 나올 거라고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하고 h에다가 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신다면 x가 h에다 0이 되는 순간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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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제곱이 3개가 됩니다. 그러면 맞아 하나만 더 해보면 x 더하기 h의 4제곱 마이너스 x 4제곱 같은 경우도 똑같을 거예요. h만 곱 남을 거고 여기는 x 더하기 h의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h의 제곱 x 더하기 h x 제곱 x 세제곱. 자, h에다 0이 들어가는 순간 x 세제곱, x 세제곱, x 세제곱, x 세제곱.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가 생기죠. 4제곱일 때 4개가 생겨요. 그리고 차수가 하나 떨어지네요. 세제곱일 때는 제곱이, x제곱이 남고요. 몇 개? 3개가 남아요. 2차식도 마찬가지 x가 몇 개? x가 2개. 그리고 1차식이 돼요. 아, 그렇다면 우리 이제 우리 너무 이제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단순하게 보자. 만약에 y가 x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그 식을 미분한 n은 n제곱이었던 것만큼 항의 개수가 나오니까 n 곱하기 차수 하나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x의 n-1이 되겠구나 라는 원리예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n 하나 n 앞으로 꺼내고 n-1 그냥 차수 하나 떨어뜨리면 된다라고 보통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외워서 쓰라고 시키겠지만 사실은 이런 식을 이용해서 설명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미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극한이고 연속인 극한 값을 가지는 연속함수의 성질이기 때문에 사칙연산 가능합니다. 근데 뭐 나누는 것 같은 경우는 분수꼴에 있는 유리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미적분 1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더하거나 빼는 거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칙들을 찾아놔서 미분, 즉 뭐요? 도함수를 더 빠르고 쉽게 구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게 뭐라고? 미분법입니다. 그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내용이 지금 3-5 뛰어넘었어요. 좀 이따 할게요. 3-5 넘어갔고 미분법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기본적으로 미분법은 원래 뭘 해서? 얘도 극한을 이용합니다. 극한으로 구하면 되는데 극한으로 한 번 구하고 나면 그런 규칙들을 찾아서 일반화시켜서 그 일반화시킨 애들을 그냥 공식화해서 외우는 걸 미분법이라고 하자고요. 그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근본적인 거 x의 n제곱은 n-1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y는 x라고 한다면 미분하면 얼마? 아까 했죠? 얼마? 1이었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 더. y는 어떠한 상수라고 한다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0이에요? 이것도 극한의 성질로 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분의 dh인데
x 더하기 h 집어넣어도 얼마? c. x 집어넣어도 얼마? c. 그래서 얼마? 0. 얘는 선생님 그 0분의 0꼴은 약분해가지고 값을 나오지 않아요 라고 하면 안 되죠. 왜요? 분모는 0을 향해 가는 무한소고요. 분자는 0이에요. 똑 떨어지는 얘는 분모는 0을 향해 가는 애고 분자는 그냥 누가 뭐래도 0이기 때문에 0분의 0 약분해서 따로 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냥 0입니다. 상수배도 돼요. 상수배 되는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실수배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더하는 거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요? 미분한 애들끼리, 그러니까 뭐요? 결국에는 극한과 극한을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남은 거는 이 두 가지예요. fx 곱하기 gx. 일단 뭐 y'이라고 하는 애는 f' gx 더하기 fx 곱하기 g'x인데요. 외우라고 할 때는 보통 두 개일 때는 미분음이라고 외워요. 뭐 쉽게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게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해서 미그금이라고 외우는데요. 왜요? 얘도 왜요? 그놈의 왜요 진짜. 그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로 해볼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곱하기 g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gx거든요. 그러면 그냥 얘는 단순하게 f'x 곱하기 g'x가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야, 이거 보이면 내가 뭐하라고? 찢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gx 더하기 h 빼기 h분의 fx, gx 뒤에다가 뭐 붙일까요? 여기에다가 빼기 fx, gx 더하기 h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빼기 fx 곱하기 gx 더하기 h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했을 때 인수분해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곱하기 gx 더하기 h가 되고요. 그죠?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곱하기 h분의 이 마이너스 밖으로 다시 꺼냅시다. 플러스 h분의 gx 더하기 h 마이너스 gx가 됩니다. 자, 변수 들어가 있는 애. 확인해서 이 덩어리는 뭐가 될 것이고 f'x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뭐가 될 것이고 gx가 될 것이다. 앞에 fx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뛰어나와도 되고 뒤에 있는 애는 뭐가 될 것이다? g'x가 될 것이다. 이걸 참고해서 만약에 y라고 하는 애가 fx 곱하기 gx 곱하기 hx가 되면은 그럼 이 식은 y'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만 미분 gx, hx
그럼 가운데 미분 fx, g'x, hx. 뒤에 거 미분 fx, 글씨가 날아가는 이유는 쓰기 싫어서예요. g'x.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4개짜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씩만 되는 거죠. 5개짜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씩만 해서 또 계속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응용해서 뭐가 어떤 풀이가 가능하냐면 y는 fx의 n제곱을 미분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미분한다고요? 지금 요 fx 곱하기 fx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미분하라고? 곱 형태, 함수 곱 형태를 미분하는 것과 같아서 저 fx 곱하기 fx라고 하는 애를 미분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래서 EF 프라임 X FX라고 계산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FX를 제곱한 거는 그럼 FX를 세제곱한 것도 똑같이 하나만 미분이 되고 나머지 2개는 그대로 붙을 거 아니야. 그래서 fx를 제곱한 건 남아있고 하나는 미분이 됐고 이렇게 생겨먹은 항이 몇 개 생기더라? 3개 생기더라. 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and fx가 거듭 제곱해서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fx의 n-1은 그대로 있을 거고 하나는 미분이 됐을 거고 이 항의 개수가 전체 n개만큼 존재할 거다. 라고요. f'x 미 이거 아마 자 여기 보시면 56페이지에 fx, gx, hx 꼴의 미분이라고 제일 밑에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뒤에 넘기시면 3번 y는 fx의 n제곱의 미분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요. 사실은 더 안 나오는 거를 아는데요. 21번 개념으로 따지면 21번이 이제 고배미분법에 대해서 쓰세요 하는 내용이네요. 근데 여기에서 교재에는 없고 미적분 원 과정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찾아냈다라고 발명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나요? 한 100년 전까지만 했어도 뉴턴이라고 그랬었어요. 뉴턴이 미적분을 발견해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금 전에 했던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해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그다음에 뭐 ddx라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는 그 뉴턴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분과 적분을 발견해내서 발표한 사람이 독일 사람이 또 있어요. 뉴턴은 영국 사람이거든요. 독일 사람 누구? 그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수학계에서 대차게 까였어요. 처음에. 왜?
국력이 달라.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대한 뭐 수학 협회 같은 게 영국에 있었고요. 뉴턴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럼 누구 편 들어줘? 영국 편 들어주, 뉴턴 편 들어주겠죠. 그래서 뉴턴이 오리지널이고 넌 그냥 백기는 그거 뭐라 해야 돼? 짝퉁. 그냥 넌 뉴턴 미만 넌 특히나 꺼지셈 막 이랬는데 사실 뉴턴이라고 하는 뉴턴은 요새 수학계에서는 뉴턴이라는 이름 듣기 힘들죠.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수학계에서 되게 이름을 많이 들어요. 실제로 수학에서 이제 그 뉴턴 방식으로 미분을 찾아낸 건 맞는데 그 미분이라는 거를 쉽게 쓸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비슷한 시기에 그 미분학분을 발표한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가 정말 너무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되게 쉽게 풀 수 있도록 그 미분, 극한 이런 것들을 싹 다 정의를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얘는 분수가 아니지만 분수 성질을 가져가요.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혹시 합성함수 기억하세요? gfx? 얘를 미분하는 요 과정은요, 미적분 2 과정이에요. 근데 사실 얘도 합성함수거든요. gx라고 하는 애가 x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gfx가 이거잖아요. fx의 n제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미 맛보기로 배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합성함수들 말고 이렇게 거듭제곱 형태로 된 애만 골라서 풀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미적분 2에서 배우는 걸 잠깐 언급하자면 y'이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요? dx라고요. 누구를? gfx에 대하여 ddx gfx. 근데 우리는 지금 g 안에 들어가 있는 이 fx가 뭐예요? 새로운 정의역이잖아요. x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식을 뭐로 바꿔주는 거냐면 dfx, dfx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분수 형태를 띈다고. 분수 성질을 가져간다고. 얘가 얘랑 똑같으려면 그러면 위에다가는 뭘 써주면 돼요? dfx 써주시면 되고요. 분자는 아래다가는 뭘 써주시면 돼요? dx 쓰면 되죠. 그럼 이거 약분돼가지고 위에랑 모양이 똑같거든요. 자, 이게 뭔 식? g 프라임 fx. 얘는 뭔 식? f 프라임 x. 자, 그 껍데기라고 보통 저는 그냥 간단하고 저렴하게 껍데기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 껍데기 함수만 미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속미분 한번 하고 겉미 곱하기 속미분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자, 그래서 얘도 봐봐. 겉만 미분했어. 곱하기 속미분. 그래서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이라고 하는 애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얘는. 어차피 합성함수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참고하실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거다. 그러면은 봐봐. 예를 들어 3x 더하기 2의 4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원칙상으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걸 싹 다 전개를 해야 돼요. 전개를 해서 사칙연산 가능하다 그랬잖아. 우리 y가 fx 뿔마 gx라고 한다면 y'은 f 프라임 x 뿔마 g 프라임 x와 같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사칙연산 가능하니까 곱을 싹 다 전개해서 각각 구해버리면 돼요. 자, 껍데기 미분하면 4 내려오고 3x 더하기 2의 몇 제곱? 세제곱. 안에 거 미분하면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지금 이 방법이랑 똑같잖아요. 네, 똑같은데 이거를 합성함수에서 똑같이 써먹을 수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됐으니까 나 자문 다 배웠다. 개념 다 배웠어요. 이게 다예요. 오늘 요 3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문제풀이들이에요. 하나씩 찬찬히 우리 아까 넘어갔던 5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래요. 3-5번. 페이지는 몇 페이지? 54페이지.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극한을 쓰자는 얘기예요. 다음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아라. 그럼 3-5번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한번 해보신다면 첫 번째 fx가 뭐일 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고 할 때 자 그럼 f'x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구한다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이렇게 풀어야죠. h분의 뭐예요? x 더하기 h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h 더 빼기 4에서 x 제곱 마이너스 3x부터 마이너스 4를 빼는 거죠.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2xh 하나 남고 더하기 h 제곱 남았고 마이너스 3h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는 없어졌어요.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h를 끄집어내서 2x 더하 마이너스 3 더하기 h로 정의해 주신 다음에 h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 2x 빼기 3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f 프라임 얼마? 2 집어 넣어주면 1이구나 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저 무리함수도 합성함수로 풀 수 있거든요. 미적분 2를 맛보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루트 x 더하기 2라고 하는 애가 뭐예요? 얘는 x 더하기 2에 루트 2는 몇 제곱? 2분의 1 제곱. 그러면 이 전체 루트 x 더하기 2라는 애를 미분한다는 거는 이걸 미분하는 거죠. x 더하기 2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애를 미분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유리수인데 돼요? 네, 돼요. 뭐가 내려온다고? 그 숫자 내려온다고. 그리고 뭐가 돼요? 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돼요. 끔찍하죠? 그래서 얘 그냥 그대로 계산하시면 2 루트 x 더하기 2분의 1이 돼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 나오거든요. 맞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F'X라고 하는 2번 같은 경우에 X는 H분의 F 대신에 루트 X 더하기 H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2고요. 이거 유리화해서 극한 어디 갔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거 유리화해 주시면 분자에 있는 거 다 사라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2 더하기 h 플러스 루트 x 더하기 2 남아요. 약분 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어떤 식 나온다고요? 얘는 2 루트 x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F'에다가 2 집어넣으면 4분의 1이라는 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란.
시간을 줘. 나도요. 아까 그 시간을 쫓겨가지고 지금 이 1시간 동안 너무 재미없게 수업만 한 것 같아서. 다 했어. 따라왔어. 나 이제 잡았어. 근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 이제. 아, 힘들어. 근데, 사실은 이 도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지금에서야 당연히 기본 개념이니까 막 중요하게 한다지만, 어? 조금만 난이도 높아지면 도함수의 정의를 쓸까? 그럼 대부분 다 뭘 쓸까? 미분법을 쓸 거야. 근데 미분법을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까먹는 사실 하나가 있다? 내가 처음에 강조했던 거. 이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극한 값인 거다라고 했던 거. 그죠? 그래서 극한 값을 구하는 과정인 거지 얘가 정확한 그 값을 찾는 게 도함수가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도함수를 풀다가도 저 미분법으로 풀다가도 가끔 함정스럽게 안 풀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뭐 패닉이 올 게 아니라 뭘 해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극한의 성질을, 그 도함수 정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요새 트렌드. 뭔 트렌드? 고난이도 안 나오는 거. 그 킬러 문항 안 나오는 거 있잖아. 근데 킬러 문항이 안 나오는 대신에 그런 근본적인 개념을 응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등급, 3등급 받는 아이들 등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그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죠. 그래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힘들죠. 죽어가네요. 아까 한 20분쯤 전부터 당신의 눈이 점점 초점을 잃어가는 걸 느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끊었어야 됐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후려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설명을 빠르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안 쉬고 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영상 뭐 좀 놓치시거나 헷갈리시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 보셔도 됩니다. 자, 3-6번 가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이거 3-6번에 어머나 어머나 점점 더 하얘지고 있어. 이건 반달 모양으로 문지르면 반달 가슴 부분인가? 미안. 저기 봅시다. 곱함수 미분이에요. 1번. 자, y는 어떻게 하라고? x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5. 원칙상 진짜 도저히 원래 진짜 정말 정석풀이는 따지고 보면 정석풀이는 뭘 해야 돼? 저거 싹 다 전개해서 풀어야 되는 게 맞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우리 y'이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간다고? 앞에 것만 미분하면 그쵸. 2x. 상수는 미분하면 0 돼서 사라지죠. 그 다음에 그대로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5.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는 이번엔 그대로 x제곱 더하기 3. 뒤에 거 미분하면은, 그쵸. 3x제곱. 두 번째 거 미분하면 더하기 2랑 x제곱을 미분한 거죠. 상수배 가능하다고 했어요. 안 썼네. 상수배 가능하죠. y는 cx의 n제곱일 때. y''은 c 곱하기 nx의 n-1제곱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얘는 4x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떨어져서 사라집니다. 오우, 야. 네, 계산하시면 돼요.
이 계산도 별로 쉽지는 않네요. 얼마니? 4제곱 3, 5, 5x 4제곱 세제곱은요? 세제곱 어딨어? 4 세제곱 어딨어? 4 세제곱 없어. 8x 세제곱 제곱 없어. 제곱 없어. 제곱 9 1창 10 1창 12 22 상수항 없어. 이렇게 되네요. 그럼 마지막 거 있잖아요. 마지막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얘도 사실은 y는 x 더하기 1의 세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풀어도 돼요. 뭐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곱하기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 요렇게요. 그리고 나서 y 프라임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 곱하기 4x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4x.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그죠? 앞에 거 미분하면 3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떨어지고 안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냅두고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x 더하기 1의 세제곱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x 이렇게 속미분까지 한번 해주는 형태로. 또 아니면은 얘를 인수분해해가지고 x 더하기 1에 5제곱으로 놓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모양이 사실은 요 교재에서 원하는 모양이 되겠죠. n fx 제곱 fn 프라임 x 다음 그렇게 해놨나? 맞나? 예 아니네요. 어림도 없지. 자 3-7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기다가 그냥 시계만 맞춰서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서 안 해도 될 것 같고 3-8번은요? (1 더하기 h) 1 마이너스 h 이거 시험 대비 들어가거나 응용 버전 들어가는 애들한테는 이거에 대한 공식 개념을 따로 알려주긴 하는데요. 저 일부러 지금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하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하라고. 일단 요거부터 정리할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더하기 h 빼기 h분의 f 1 마이너스 h 이렇게 가면 되겠죠? 왜? 무슨 일이야? 괜찮아? 그 다음에 뒤에다가 마이너스 f1 붙이고요.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f1 붙이시면 됩니다. 어머! 뒤에 있는 변수 모양을 맞춰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얼마? f'1. 요 덩어리도 얼마? f'1. 그래서 이 f'1. 그래서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고 2배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계산이 들어갈 거예요. 2번. 2번에 1 집어넣으면 0분의 0꼴 나오거든요. 이거를요. 0이 나오는 값을요. 저 x의 10제곱 더하기 2x라고 하는 애를 fx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리고 f1이 3인 거죠. 봐봐. 그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나오죠. 그러면 지금 저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마이너스 f1이 돼서 이거 f'1 됩니다. 그러면 f'x라고 하는 그 값은 10x의 9제곱 더하기 2가 될 테니 답은 11 나오겠네요. 이렇게도 계산해 줄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뒤에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업은 여기서 한번 쉬고 이동해서 시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촬영 스톱하고요.